하지만 우리는 기업가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기업가는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나도 사업을 하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으나 나는 태어나기를 기업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번 생은 틀렸어라고 자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기업가는 선천적 요인보다는 후천적 요인이 더 많은 작용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있어 부족한 점은 배우면 된다는 것이고 부족한 영역이 있다면 똑똑한 인재를 채용하면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다는 오해입니다.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6년째 근무하면서 참 많이 보았던 사례는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 단계에서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만으로 부족하고 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영 능력도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가는 도박사다라는 것입니다. 기업가는 도박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위험을 예측하고 계산하며 최대한 위험을 회피하려 합니다. 위험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회피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입니다. 다음으로 기업가는 어떠한 간섭 없이 모든 일을 자신의 마음대로 한다는 오해입니다. 창업한 후 사업이라는 것은 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 투자자, 공급자, 종업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 당사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내 편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이라는 것은 아주 위험해서 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 속에서 성공이 있고 실패하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기회 포착과 위험 감수, 차별성과 시장 이해가 높으면 생존율은 크게 향상합니다. 끝으로 사업 성공에 꼭 필요한 것은 자금력이라는 오해입니다. 사실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저축, 부모와 친구의 도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계획가 좋으면 외부에서 자금은 언제든 조달 가능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과 자금 지원이 풍부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창업하기 좋은 시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기업가가 명심해야 하는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복이 엄청 심하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와의 간격이 아주 크다는 거죠. 또한 실패할 것 같다가도 성공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스타트업의 창업 비용에 대해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업에 있어 인건비, 임대료,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비용, 양산 비용 등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하지만 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수익이 날 때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자 유치를 받자마자 바로 최고급 자동차를 사는 CEO들이 있습니다. 꼭 써야 하는 항목에 지출을 해야 하는데 이 돈을 불필요한 데 지출하니 나중에 자금이 필요할 때 그 돈이 없더라라는 거죠. 또한 창업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네트워킹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기업가가 돈도 많고 모든 분야에 능력도 출중하다면 네트워킹이 필요 없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고객 관리와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창업 첫날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고객 없이 제품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팔리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것은 취미생활이지 기업행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멘토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경험과 노하우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멘토입니다. 창업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하지만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시장과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나의 창업 경로는 항상 시작했을 때
설정했던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더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또한 나의 아이디어는 나 혼자만 생각해낸 독창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나와 같은 생각을 전 세계 약 80억 인구 중에서 적어도 3명 이상은 동시에 한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이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하고 각종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만이 성공으로 간다는 것이죠. 또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타고난 기업가는 없습니다. 늘 부족함에 시달려야 하죠. 그래서 기업가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마케팅은 옵션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객들은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의 존재를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마케팅은 고객들이 여러분의 제품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매출이 있어야 회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창업을 하시면 열정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업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제품 개발에 더욱 전념을 하고 싶다든가 시장 조사에 전념을 하고 싶다든가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회사를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게 할 것인가, 즉 관리 업무에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와 팩트가 여러분이 중요한 사업 결단을 내릴 때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고객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시장은 이렇게 움직일 거야 판단을 감으로만 움직인다면 그것은 도박과도 같습니다. 쉬어가는 페이지로 기업가에 대한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릴게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8명 중에서 1명은 기업가라고 하네요. 또한 전 세계 인구 3명 중에서 2명은 기업가가 되는 것을 좋은 직업 선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업가는 선망의 대상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학생 창업 비율이 36%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뒤를 조만간 따라잡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대학생 69%가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희망한다고 하네요. 끝으로 당신은 타고난 기업가인가에 대해 간단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5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을 듣고 예,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게 적성에 맞지 않다. 예라고 선택하셨으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타고난 기업가입니다. 아니오라고 선택하신 분은 취직에 좀 더 적성에 맞겠네요. 두 번째로 당신은 늘 새로운 것을 배우길 좋아한다면 당신은 타고난 기업가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이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자주 낸다면 당신은 타고난 기업가입니다. 늘 틀에 박힌 생각밖에 못한다면 당신은 미안하지만 취직이 적성에 맞겠네요. 네 번째로 늘 더 깊은 의미를 가진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타고난 기업가입니다. 세상에 없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당신은 타고난 혁신가입니다. 끝으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타고난 기업가입니다.